자, 이어서 다우기술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의 최대 주주인데 2분기 좀 실적 부진에 대한 영향으로 어제 기관의 좀 강한 매도 속에 5% 좀 낙폭을 키우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외국인의 매수는 유입이 되고 있는데 다우기술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어제 증권주도의 전체적인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좀 약한 모습 보였었는데 키움증권의 어제 하락세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다우기술의 하락세가 좀 더 두드러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최대 주주인데요. 다우기술은 자체적인 실적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키움증권을 통한 연결 매출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어느 정도 실적들이 좀 회복이 됐었고 거기에 따른 역기조 효과가 나타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8월 달부터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이 되면서 거래대금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모았습니다만은 아직은 시작 단계인데 지금 그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것이 결국은 심리적인 부분에도 좀 부진하게 주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생각해 보시면 지금 2100포인트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와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증권업종이 좀 더 관심을 받고 좋다라고 이야기가 과거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과거에 많이 겪어오면서 투자자들이 이미 학습 효과에 따른 영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플랫폼 기술도 부각이 되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움증권의 실적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에 따라서 추가적인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거래대금의 좀 실망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얼마만큼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핀테크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핀테크 사실 지난번 KG이니시스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말씀드릴 때 항상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핀테크 상당히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대감은 많았었는데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실적이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과가 없다라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기술 같은 경우 자회사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람인 HR 그리고 키움증권 한국정보인증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키움증권 즉 증권업종들의 하반기에 얼마만큼 이제 성과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다우기술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도는 900억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6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영향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비케어의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약품 주문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특허권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제 시장 하락에 사실 그다지 상승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도 계속해서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크게 상승도 안 하고요. 크게 하락도 안 합니다. 사실 가장 큰 호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앞으로 법안을 좀 더 통과를 시켜라 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 뉴스에 대해서도 지금 반응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비쿼터스 결국은 US케어에 대해서 조금 더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은 큰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건 역시 또 몇 년 동안 지금 지체되어 왔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있을 거고 이것 역시 또 확인하고 가자라는 투자자들의 관점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좀 늘어났습니다만은 실적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상황들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가장 큰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혜주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세계에서 거의 상위권 수준에 앞서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런 US케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착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가야 될 길 상당히 멀다라고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미비하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 원격 의료 사업이 이제 시범적으로 시행이 된다라는 것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4일이었습니다. 70인 이상 노인 요양시설 60, 80곳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원격 진료를 이제 시행한다라는 것이 좀 뉴스적으로 좀 크게 다뤄졌던 상황들이었고요. 격오지 부대나 아니면 교정시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늘려서 앞으로 범위를 늘려가겠다라는 방침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이 되면은 7조 원 이상의 시장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 되면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앞으로 이러한 유헬스케어는 법안에 대해서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 충분히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뚫어야 되는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당장의 기업들의 실적이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 성장성은 플러스 알파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텍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홍채 인식, 이제는 음성 인식까지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브리지텍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그 관심이 지금 주식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홍채 인식이 나오고 난 뒤에 음성 인식 디오텍이나 브리지텍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브리지텍 같은 경우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급증하면서 거의 1년 내에 최대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위에 이제 올려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리포트는 뭐 크게 찾아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뭐 투자자들의 관심들은 어떠한 증권사의 의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브리지텍 같은 경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정고점을 돌파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결국은 시세에 이제 초입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커지는 음성 인식 시장 규모는 이제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보안 수단으로서 곽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다 사물 인터넷과 활용되어 있는 앞으로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인증 수단, 아마 이거 몇 개월 전에 우리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IP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음성인식을 비롯해서 추가 인증을 도입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 주가들은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보안에 대한 또한 인식, 편리함에 대한 인식이 또 커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큰 것은 원래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뒷받침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콜센터 솔루션의 안정적인 성장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도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주주와 관련되어 있는 주주 우선 정책과 풍부한 현금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나 실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무차입 경영으로서 또한 배당을 많이 해줌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장에서 투자하기에는 가장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음성인식 시장 관련주들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 대표님 또 어떤 전략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 작게만 매도를 하더라도 시장에 주는 충격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시장의 상황들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찾아온 시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시장이 얼마만큼 빠졌길래 시련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들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겹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기 보고서가 나오면서 중소형주도 예상치보다가 실적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주춤했었고요. 거기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금리 인상설이 또 뭐 9월 달에 나타난다 그러면서 시장에 또한 영향을 줬었고 거기다가 지수에 항상 심리적인 2100포인트, 2000포인트에서 또 주춤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조정을 받는다,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보다는 시장이 항상 괜찮고 많이 올라왔을 때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빠르거나 아니면 느리거나라는 전략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는다고 싶어서 빠른 반등을 노리고 접근하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잡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접근을 할 때는 뭐 그날 빨리 치고 빠질 수 있는 매매가 좋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시장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고 실망감 때문에 떨어졌던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부진한 실적 때문에 떨어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회복되는 데는 보통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빠르게 회복이 될 거고요. 하지만 많이 상승했던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OLED 예상치보다 부진한 실적이 나왔고 또 예상치보다가 그만큼 실적이 나왔습니다만은 차익 물량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도체나 OLED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P 시스템이나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나오고 다시 떨어졌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다 그러면 지금 역배열이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매수의 타점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반등을 노린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오히려 이것은 뭐 접근으로서는 좀 더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호전이 되는 개별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전략이 지금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전혀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뭐 위축되기보단 오히려 잡아가기에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조정에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분할 매수 저점 구간으로 잡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